사연자께서는 남자친구와 문제가 있을 때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있네요. 근데 남자친구는 나 지금 이야기 안 할 거야. 우리 다음에 이야기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군요. 커플의 대화 유형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추적자 커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툴 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왜 당신은 매번 이런 거야? 이렇게밖에 못하는 거야? 화를 내요. 그러면 상대방은 좋아. 말 잘 꺼냈다. 그래, 나도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나도 이야기를 좀 하자. 막 이렇게 화를 내는 거죠. 이러한 커플의 대화 유형을 추적자 커플이라고 불러요. 이 두 사람은 자주 다투고 화가 나 있지요. 할 이야기가 굉장히 많고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틀렸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주장, 상대방의 잘못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상대방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커플들에게 물어보면 항상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한다. 우리는 서로 자기 주장만 하지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언제나 자기 이야기만 하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러한 유형이라고 구분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추적자 위축자 커플이 있어요. 이거는 추적자는 똑같아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화내고 따지고 괴롭히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반면 상대방은 위축자는 우리 다음에 얘기하면 안 될까? 나 지금 그 이야기 안 하고 싶어. 우리 내일 이야기하자. 혹은 아무 대답이 없어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하고 아쉽고 섭섭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위축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심지어 스마트폰을 하고 있고 TV를 보고 있거나 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은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대꾸가 없고 참여하고 싶지 않는 느낌을 주는 거지요. 이러한 커플을 추적자 위축자 커플이라고 불러요. 사연자의 어떤 이야기에 해당되겠지요. 대체 내 남자친구는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들 의지가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추적자들이 내 파트너에게 화를 내고 어떻게든 이 주제를 이야기를 끝마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관계를 좋게 만들고자 함인 것이잖아요. 다음에 다투지 않으려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축자도 마찬가지예요. 위축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그게 우리 관계를 좋게 만드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예요. 싸우면 나쁜 거다. 다투지 않는 게 최선이다. 우리가 언성이 높아지면 관계가 멀어질 테니까 나라도 참고 이 시간을 어떻게든 잘 넘긴다면 우리가 싸우지 않았으니까 이 안전한 관계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축자가 싸움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자 함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자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도망가는 게 아니고 우리 관계를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요. 추적자 위축자 커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연자 추적자가 위축자에게 불만 혹은 아쉬운 점 그리고 고쳤으면 좋은 점들을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잖아요. 딴 행동을 하고 도망가려만 하고 있거든요. 저만큼 도망가고 있는 상대방을 불러 세우고 내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점점 큰 소리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위축자가 따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좀 도망가고 숨었더니 더 큰 소리로 말하잖아요. 위축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더 멀리 도망가는 거지요. 그 큰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러면 추적자는 더 큰 소리를 내고 위축자는 더 멀리 도망가겠지요. 즉, 내 행동이 상대방의 행동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더 많이 소리를 낼수록 더 멀리 도망가고 내가 더 멀리 도망가기 때문에 나한테 더 큰 소리를 내고 서로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을 서로 강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결하는 방법은 서로 지금 강화하고 있는 것을 끊어줄 필요가 있는 거지요. 내가 이야기를 할 때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한다면 상대방이 도망가지 않아도 될 거고요.
내가 이전보다 덜 도망가고 조금 더 대화에 참여한다면 목소리를 크게 내거나 나를 더 몰아세우지도 않겠지요.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누군가가 먼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위축자 커플이에요. 이 커플은 별 대화가 없어요. 다투는 일도 없고요. 사이가 좋아서 다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내가 상대방에게 이야기해봤자 별로 바뀌는 것도 없을 테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두 사람 다 서로 불편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사이를 위축자 커플이라고 말하죠. 이 커플은 다투는 것도 없고 실은 꽤 즐거운 것도 별로 없어요. 항상 피하고 같이 붙어 있어봤자 어차피 싸우니까 그냥 적당히 소원하게 지내야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요. 이게 세 번째인 위축자 커플이에요. 세 가지 유형 다 좀 다투거나 힘들 때 각자 겪는 상황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회복하기 조금 힘든 커플은 세 번째로 소개했던 위축자 커플이에요. 보통 이 커플이 되는 이유는 원래는 한 명이 추적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적자가 계속해서 어떤 불만을 얘기하고 화를 내고 따져도 상대방은 계속해서 피하고 내 이야기를 듣지 않으니까 굉장히 지쳐버리죠. 그럼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 나도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겠다. 지쳐서 위축자로 변하면 위축자 커플이 되죠. 두 사람이 때때로 다투더라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면 뭔가 바뀌거나 해결 방안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다 소극적이고 말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유형 중에서 가장 회복하기에 좀 까다로운 커플은 세 번째인 위축자 커플이에요. 사연자는 아까 제가 추적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남자친구인 어떤 위축자의 모습이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지요. 하지만 사연자인 추적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는 어쩜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왜 맨날 나한테 화를 낼까? 내가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다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을 할까? 하지만 싸우려고 그러는 게 아니지요. 사연자도 남자친구와 싸우는 걸 원치 않아요. 남자친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런 거죠. 나 또한 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고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요. 지금 이걸 해결을 안 하면 다음번에 또 우리가 다투게 될 테니까 지금 이거를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나쁜 게 반복돼서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에 우리 사이가 멀어지게 될까 봐 그런 걱정과 불안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꼭 하고 싶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은 거니까요. 남자친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연자가 남자친구한테 때때로 잔소리를 하는 게 우리 관계가 꽤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지요.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많은 추억을 공유하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소중한 관계를 맺고 지내는 거지요. 우리가 다투는 이유는 실은 이 남자친구는 가장 소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결혼을 하고 배우자도 나와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지요. 하지만 왜 이렇게 다투느냐? 그 이유도 똑같아요. 상대방이 정말 내게 소중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지요.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남들과 그렇게 크게 다투지를 않아요. 전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나한테 정말 중요해서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고 싸우더라도 반드시 그럴 필요가 있는 사람과만 싸우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아껴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애착이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언제나 애착을 원하거든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애착은 부모님에게 받아요. 울면 와서 안아주고 막 이렇게 땡깡을 부리면 와서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한 것들을 받으면서 크게 되지요. 성인이 되어서는 애착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대로 있지만 이 대상이 바뀌는 것이거든요. 부모님에게서 연인에게로 넘어가요. 부모님에게 여태 받았던 애착을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거든요.
애착을 내가 잘 못 받는 것 같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 관계를 원래대로 되돌리려고 이토록 애를 쓰게 되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이 내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연자께서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는 것도, 남자친구도 어떻게든 화를 참으면서 안 내는 것도 모두 서로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애를 쓰고 있는 거지요. 실은 계속 이렇게 다툴 수는 없어요. 그리고 때때로 이렇게 다투는 게 실은 모이면 가랑비가 계속 내려도 옷은 나중에 펑 젖잖아요. 조금씩 싸우고 다투는 것도 결국 모이면 꽤나 이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해서 어쩌면 우리가 서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다투는 거다, 조금 덜 다툴 방향에 대해서 찾아보자. 더 대화 많이 하고 다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한 이야기가 두 분께서 좋은 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는데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